그렇게 영역을 파괴해 나가면서 자기 펑션에 갇히지 않고 비즈니스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9월 초에 했던 비전공자 직장인의 IT 취업 상담입니다. 현재 상태는 예전에 일을 하시다가 지금 전직하시려고 희망을 하시는 상태고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파이썬을 일단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다가 막막해져서 저한테 오셨어요. 현재는 이제 저희 쪽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선 질문지를 보면 IT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설명하기 전에 워터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채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채용 규모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공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 채용으로만 들어가요. 반면 애자일 기업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자일 기업으로 취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워터폴을 고객사로 하는 회사로 가게 되면 워터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돼요. 반면에 애자일 고객사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애자일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워터폴을 고객사로 하는 회사들은 전통적인 보안 회사인 안랩, 에이지트캡스, 파이오링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의 고객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클라우드 회사인 메가존인과 베스핀 글로벌 같은 곳이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MSP 회사들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보안회사 보안관제를 채용해서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영역이 파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알고 취업을 시킬 때는 애자일 스타트업 기준으로 시키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채용을 많이 하는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모놀로식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전공자가 왔을 때 좀 빨리 취업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먼저 취업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보안 쪽으로 전직을 하라 이렇게 공했어요. 애자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성장해야 되고 개발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프론트 개발자로 먼저 취업시키고 그 이후 커리어 개발을 진행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전략을 잡고요. 취업에 필요한 요소를 잡으면 크게 세 가지, 역량, 소프트 스킬, 자격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량은 기본적인 하드 스킬을 뜻한 자기가 무언가 갖출 수 있는 기술, 개발자로 시작하든 인프라를 시작하든 보안을 시작하든 제 개념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산 가치. 이게 보통 강점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희소성, 세 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리액트 프론트 개발자를 예시로 들어보면 리액트 프론트 개발자 자체가 생산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 역량, 그 다음에 희소성은 주변 부서나 관련된 이유, 여기서 추천하는 건 UI, UX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개발자가 디자인까지 알아야 되느냐. 디자이너는 요즘 코딩까지 하거든요. 이거를 M자형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부서와 협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해를 하는 게 내가 구현하는 영역이 그쪽이니까 최소한 그쪽에 관련된 책 3권 정도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고 그러면은 인지가 돼요. 암기를 해라, 네가 디자이너로 활동해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영역을 파괴해 나가면서 자기 펑션에 갇히지 않고 비즈니스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는 뭐냐? 이게 좀 필요한 건데 강점은 배우면 되고 희소성은 자기 영역에 벗어나서 굳이 고집 부리지 않고 펑션을 벗어나면 되는데 비즈니스에 관련돼서는 평소에 책과 신문을 뭐 꾸준히 보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꾸준히 보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취업의 주 대상이 스타트업, 이게 잘 될 스타트업인지 안 될 스타트업인지 평소에 비즈니스와 경제적인 관점을 공부하면서 특히 주식 투자 이런 거 할 때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갈 회사에 대해서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유망하다 안 유망하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는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자기 역량이 있어야 되며 동시에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고려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 스킬. 소프트 스킬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지금 소프트 스킬은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난 이후부터 말로 왔다 갔다 하는 하이 컨택트가 아니라 로우 컨택트 시스템이 늘어났기 때문에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글을 짧고 명확하게 쓸 수 있고 그게 한 번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글쓰기를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크 블로그, 기술 블로그 개개인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영역에 파괴하고 주변 부서와 협업하고 경험을 쌓게 되면 장기적으로 뭐 이장 인재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해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펑션에 갇히지 말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문제 해결자가 되어라. 그냥 단순히 이거의 강점일 뿐이다. 나는 개발이다, 보안이다, 마케팅이다, 인프라다, 디자인이다, 뭐 이런 것들. 그거는 강점일 뿐이고 결국에는 사업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제 해결자가 되어라. 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재상들은 전부 이런 인재상을 요구해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UX 시스템이 나오는 거고 디자이너도 코딩을 공부합니다. 정보 처리 기사는 자기 인생 노후에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혹시나 뭐 나중에 공공기관에 이런 곳에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는 미리미리 취득해 두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AWS 자격증과 Azure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역량 중에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텔을 공부하는 건 하드 스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하드 스킬이 제일 주력인데 이 기술 스택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뭘 익혀야 되는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고 싶은 회사에 저희들이 이렇게 뽑아요. 자, 그것도 최상위 회사들을 뽑아요. 물론 이것들이 한때 우대사항에 있던 것들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뽑고 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영역들만 쭉 뽑아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쯤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강점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안 조직이라서 개발로 시작을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보안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취업 이후에 인프라와 보안을 결합해서 그것까지 공부해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 이 개념이 뭐냐? 데브셉옵스예요. 데브셉옵스. SRE 이런 것들이 자기 영역을 파괴해서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인프라 영역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보안까지 커버하는 게 SR이에요. 사실 이거 제대로 굴러가는 조직 구글밖에 없어요. 당근마켓의 박광진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안 쪽 출신인 개발자라 가지고 데브옵스를 하면서 SRE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흔하게 있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우선은 아셔야 될 게 테크니션 커리어와 엔지니어가 달라요. 이건 코드 레벨에서 이렇게 한다면 데브옵스 팀 이런 데서 일할 때 보면 코드 레벨에서 일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어.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 OKR을 설계해가지고 엔지니어 단으로 넘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연동시켜가지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공유된 문서인데 이제 배달 앱을 설계를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한 게 이게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조를 단지 기술로 전환을 시킨 것 뿐이에요. 아키텍처로 전환을 시킨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CTO한테 한 100억 준다고 해봐요. 근데 100억 받는 CTO가 코딩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쿠팡이 투한팸이 한 250억 받잖아요. 근데 투한팸이 코딩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250억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더 가치가 높은 걸 해야죠. 그런 것들이 이런 넓은 아키텍처와 새로운 기술을 준비해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쪽에서 훌륭하게 육성될 수는 있어도 완성은 이런 곳에서 들어가서 해야 돼요. 개발, 인프라, 보안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면은 CIO가 되는 거예요. 뭐 종합적인 정보 체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 자체가 AWS 같은 거 보면은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단지 데이터로 바꾼 것 뿐이거든요. 물류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먼저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각각의 이제 분배하고 2차 물류에서 각각이 또 분배해서 3차 물류 도달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 AWS의 리전 개념과 엣지 개념과 똑같아요. AWS 속도를 빨리빨리 결과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 아마존 물류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관심사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 성장이에요. 휴먼 스킬. 즉 비즈니스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C레벨이 하는 거고 그래서 C레벨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학습하는 게 일상이에요.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그걸 의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관심사를 넓혀 나가면서 새로운 걸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존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계속 쪼개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현을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철학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즈니스 구조와 조직 구조와 소프트웨어 구조가 동일하다.
조직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조가 동일하게 가는 게 지금 현재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걸 가장 저렴하고 간편하게 구현하는 도구가 퍼블릭 클라우드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가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PO 조직으로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거기에 각각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각 조직에서 데이터들이 자기네들끼리 노는 경우가 있어요. 나뉘어져 있으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에 맞는 데이터로 서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육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 AI 스쿨에 컸다고 한다면은 취업 이후에는 저희가 커리어 컨설팅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뭐냐면은 완성에 관련돼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하면서 트러블 슈팅 막아내면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설계를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작은 코드 레벨에서 여러 가지 테크니션적인 기능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스쿨에서 육성하고 난 다음에 취업 이후에 그 다음에 커리어 컨설팅 하는 건 완성에 관련된 영역인데 이런 것들은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자기가 복합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도전하고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하면 C레벨을 키우는 방향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발, 인프라, 보안 이거 다 합니다. 보안 전문가도 지금은 개발 다 해야 돼요. 원래 보안 전문가는 인프라 영역이 주력이어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개발 단계 보안, 데브세옵스, 섹데브옵스 이것들이 가장 빠르게 구현될 것 같은 게 데브옵스 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SRE 개념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굴러가는 데는 구글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세 가지가 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쫙 모여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스페셜라이즈드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현재의 인재상이에요. 이건 마케터고 디자이너고 다 똑같아요. 마케터 같은 경우도 나는 퍼포먼스 마케터야. 근데 난 퍼포먼스 마케팅만 할 거야. 그러면은 연봉이 안 올라가요. 자기 연봉은 자기 영역을 파괴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기는 강점을 하나 가진 비즈니스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게 목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 없는 게 취업 수준은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물어요. 최근에 클라우드 MSP 회사에 취업시킨 학생들 보면은 면접은 기초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거기서도 보안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보안 엔지니어로 우리 시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첫 시작을 클라우드 보안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어요. 첫 시작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쪽에서도 클라우드 MSP 회사인데 보안을 시작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집안에서 온라인 강의로 들으면서 그렇게 전직을 한 겁니다. 기초만 탄탄해도 장기적으로 자기가 도전하는 만큼 좀 고생하더라도 도전하는 만큼 자기 인생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수 있다. 단 좀 고통스럽긴 할 거다. 왜냐면 꾸준히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거는 그 고통스러움의 반대급부로 채우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거죠.